안녕하세요. 웹스토리보입니다. 웹자인 개발 기능사 메뉴형 들어갈 차례입니다. 스크립트는 첫 시간이죠. 그래서 이쪽에 기존에 해왔던 거랑 똑같고요.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쪽에 가서 메뉴 M-1 있으면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도 똑같이 느낌표 처리해 줘가지고 언어는 K5, 그 다음에 제목은 여기다가 웹 디자인 개발 기능사 여기다가 메뉴에 M-1이라고 처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M은 대문자 처리해 줄 거고요.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메뉴요, 여기 들어갈 차례죠. 그래서 이쪽에 작업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 보시면 PDF 말고 디자인 보기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 한번 가보시게 되면은 메뉴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유형에 들어간 메뉴형, 여기 보시면 A유형이죠. A유형에 이런 메뉴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B유형도 이런 메뉴가 들어가고, C유형은 세로로 들어가고, D유형 들어가고, 이렇게 E유형도 들어가고, F유형도 이렇게 들어간 구조,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로 추려서 한번 작업을 해볼 건데, 제일 먼저 작업할 거는 A유형의 세 번째 요거부터 제일 쉬운 거부터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요거. 그러면은 그게 PDF로 보면은 미리 보기 한번 확인해 보면 M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한번 작업 들어갈 거고요. PDF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A3 유형 해줘서 요쪽에 요 부분이 들어갑니다. 요거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봤을 때 이런 메뉴가 나왔을 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작업에 들어가 볼게요.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기본 레이아웃을 우리가 연습해왔던 거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이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CSS도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스타일 해줘서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면 확인해 봤을 때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네, 이런 모양이 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메뉴를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이쪽에 메뉴를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러면은 메뉴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확인해 보면 네. 안에 메뉴 실제 메뉴는 쓰지 않고 우리는 우선 가상으로 연습하는 거니까 여기다 그냥 넣어줄게요. 그래서 여기는 메뉴가 UL 그 다음에 LI 이렇게 해줘가지고 처리를 해줄 거고요. 여기에다가는 메뉴 이렇게 1이라고 작업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1이라고 작업해 줄 거고요. 클릭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 A링크를 하나 넣어줄게요. 페이지 넘겨준 A링크 이렇게 요거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아이고 메뉴가 없었네. 주소가 실제 없으니까 가상으로 샵이라고 넣어줄 거고요. 메뉴 1 이런 식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확인해보면 요게 4개가 있는 거니까 2번, 3번, 4번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줄 복사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줄 거예요.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나왔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브 메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요 li 안에다 작업하셔야 돼요. 지금 실수하지 여기다 요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UL을 만들고 그 다음에 li를 만들어서 여기다 또 a링크 만드신 다음에 샵 해줘가지고 여기는 서브 메뉴 1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1 다시 1 해서 메뉴가 2번,
3번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서브 메뉴를 작업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대로 또 그래서 여기 li 안에 자식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여기는 2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죠? 그대로 또 복사하셔가지고 여기 li a로 들어가면 안 돼요. li로 들어가셔야 돼요. 또 밖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3 여기는 3이 들어가야 되고 3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는 4 이렇게. 그래서 메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메뉴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D의 A3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 가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세 개씩 그렇게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줬어요. 여기다가. 그죠? 이거를 그대로 이제 CSS에 가가지고 이쪽에 가셔가지고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석 표시로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요. 여기다 내비 이렇게 작업해 줄 겁니다. 내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내비 다음에 UL이 있는 거죠. 여기 내비 다음에 UL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자식만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게 없으면 지금 자식이 UL이 2개 있잖아요. 하나 있고 2개 있잖아요. 2개 다 선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만 선택할 거고, 그 밑에 li가 있죠? 그래서 밑에 li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li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 그 밑에 li 안에 a가 있죠? a가 있고 ul이 있습니다. a하고 ul은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ul이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밑에 또 li가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또 li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li가 있고 그 밑에 또 a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있고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해놔야지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C 선택자를 딱 작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은 방해가 되니까 서브 메뉴를 우선 잠시 감춰 놓을게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해놓은 다음에 논이라고 해놓으시게 되면은 네, 없어지죠? 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뉴를 가로로 정렬해 줘야 되니까는 li가 지금 보면은 메뉴가 되어 있으니까는 얘한테 처리를 해줄게요. 그래서 UL한테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해주면 가로가 되죠. 이렇게. 그죠? 저거를 오른쪽으로 정렬시켜 주고 싶어요. 그러면 justify content의 right, center, right가 있거든요. 그래서 right라고 처리해주면 오른쪽으로 갔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A 링크 얘는 인라인 구조고요. 얘는 블록 구조입니다. 그래서 크게 인라인 구조랑 블록 구조도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블록 구조는 박스의 개념이고 인라인 구조는 텍스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쓰시면 돼요. 그래서 A에다가 얘한테 패딩을 줘볼게요. 패딩을 위로는 10, 양쪽으로는 50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마진도 이렇게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위로는 10px, 양쪽으로는 50px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색깔을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 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가 좀 이상하죠? A의 영역이기 때문에 패딩 값이 위아래로 제대로 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디스플레이를 주면서 인라인 성질도 갖고 있으면서 블록 성질도 갖고 있게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딱 먹히죠.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질이 얘는 이제 인라인 성질이라고 했어요. 근데 게다가 패딩을 먹혀지게 작업해 줄 거예요. 패딩을. 그래서 패딩은 박스 여기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인라인과 블록 성질을 같이 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먹히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해 보면 이걸 확인했는데 여기다가 오버효과까지 넣어줘 볼게요. 여기다가 오버해 주신 다음에 BGC 처리해 줘 가지고 여기다가 69 이렇게 처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오버효과까지 들어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시험지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라이트 되고 벗어나면은 하이라이트 해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얘를 살짝 내릴게요. 얘를 살짝 내려야 되니까는 이쪽에다가 마진 탑을 한 30 정도, 바깥쪽 입에 30 정도 딱 주면 내려갔죠. 이런 식으로 처리됩니다. 중요한 거는 인라인 성질과 블록 성질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A 태그는 인라인 구조이기 때문에 패딩이 안 먹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 성질이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블록을 추가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걸 잘 유념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얘를 다시 살려볼게요. 살리면 나왔죠. 이렇게 나와야 되고, 얘도 한번 영역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패딩을 10을 줘볼게요. 이렇게 패딩을 10을 줘도 안 먹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블록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해놓고 인라인 해놓은 다음에 블록 성질을 추가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추가시켜줬어요. 그래서 거기다 추가시켜주고, 그 다음에 얘도 백그라운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C1.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요, 이걸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하나씩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됐으니까 뭘 추가시키고, 저렇게 됐으니까 뭘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은 시험장 가서 뭐가 틀렸을 때 안 되면 당황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아, 원인이 왜 그렇구나 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메뉴가 이쪽에 가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쪽 A에다가 위드 값을 100% 줘볼까요? 네, 100%를 줬습니다. 100% 주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넘쳐나죠. 그죠? 넘쳐나는 이유는 이 위드값 100% 안에 패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패딩을 이 위드값에다가 패딩이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금 보시면 100% 해놔도 양쪽에 10피스 정도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위드값 안에 패딩 값을 포함시켜주기 위해서는 이쪽에다가 박스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사이즈를 잴 때 패딩 값을 포함시켜라 해서 보도 박스라고 작업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보도 박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도 박스 넣어주고,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되니까 가운데 정렬은 상위 박스한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한테.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시게 되면은 딱 가운데로 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가운데 왔죠. 여기도 오버했을 때 효과를 줘볼게요. 여기다가 BGC 줘가지고 색깔은 8F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죠. 시험지를 확인해 볼게요. 시험지를 보면 서브행위도 보시게 되면은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라이트 되고 벗어나면 하이라이트를 해제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작업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그죠?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뭐가 좀 이상하냐면 얘네들이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메뉴 하이트 값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요 위로 영역을 차지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영역을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단점이 영역이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영역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기준점을 레프트 해놓고 이렇게 레프트를 해놓으시게 되면은 여기 기준점이 된 거죠. 기준점은 누가 되냐면은 얘네 LI가 각각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LI한테 포지션 릴레티브를 딱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영역이 잡혀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기준이 된 거예요. 영역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메뉴 값도 그대로 들어왔죠. 구조가 깨지지 않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죠. 100%가 사라진 것 같아요. 영역이 안 잡혔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쪽 위에 부분에다가 한 번 더 주죠. 미드 값을 100% 한번 줘볼게요. 네, 먹혔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처리가 됐죠. 그래서 마우스 오버 효과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CSS 세팅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된 거고, 얘는 지금 필요가 없죠. 쓴 게 없어요. 지워주시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네.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 살짝 저는 띄워주고 싶다. 그럼 여기다 탑을 줘가지고,
한 38px 이렇게 줬어요. 안 적었으면 탑이 0이 되는 거고, 여기다 UF 해가지고 한 40 줘볼까? 이렇게 떼어지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 20 이렇게 떼어집니다. 영역이 잡힌 거예요. 또는 여기다 0을 주면 여기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한 38 정도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띄워줬습니다. 한 40 줘볼까요? 네, 살짝 내려가죠. 39. 이거는 이제 폰트 크기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살짝 여기 시험장 가면은 폰트 크기가 달라지면 이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는 이건 여러분들이 유동적으로 정해줘야 될 거예요. 저는 맥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시험장 가면은 약간 폰트 크기 때문에 저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걸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처리해 줘야지 좋고요. 내비는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줄 거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팅이 된 거고, 메뉴 1에 오버했을 때 밑에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UL 얘네들은 잠시 감춰 놓을 거예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논 됐죠? 그러면 이제 메뉴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뭐로 해줘야 돼요? 나머지는 스크립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jQuery가 있고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저는 뭐 자바스크립트를 하는 걸 추천하지만 초반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jQuery를 연습하셔도 돼요. 시험장 가서 아무 해도 상관없으니까. 시험장 가서는 jQuery 파일을 아마 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동시켜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jQuery부터 한번 작업해 볼게요. 그러면은 문서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가서 확인해 보면은 이쪽에 여기 스크립트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실전 테스트에 가가지고 하는 법을 알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절대 주소로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처리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맨 밑에다가 스크립트라고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죠?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요 밑에다 작업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jQuery를 쓰겠다 해주면 이쪽에다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문서에서 도큐멘트에서 ready 해주신 다음에 제가 jQuery를 쓸 준비가 됐다 라고 해서 펑션 해줘가지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jQuery 쓸 준비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쓸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약식으로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펑션 해줘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선 이렇게 먼저 써볼게요. 그죠?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거는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외우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크립트 처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 메뉴에 올라갔을 때 요 밑에 지금 감춰놨잖아요. 그거를 보여주게 처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스크립트로 처리해 줄 거예요. 스크립트를 쓰는 건 왜 쓰는 거예요? 동적인 부분들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HTML은 구조를 잡는 거고요. CSS는 디자인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움직이는 부분은 뭐로 잡아요? 스크립트로 작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얘를 선택해야 돼요. 이 메뉴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메뉴를 선택할 때는 이걸 잘 보시면 되겠죠. 이거 보시게 되면은 내비에 UL에 LI를 선택해야 되겠죠. 얘가 이 메뉴 1이죠. 걔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줘야 돼요? 마우스 효과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선택자라는 걸 먼저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뭐라고 해줄 거냐면 달러 표시해 주신 다음에 이쪽에다가 내비 클래스죠. 내비에 그 밑에 자식 UL에 li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CSS랑 비슷해요. 그죠? 걔를 어떻게 줄 거예요? 마우스 오버 해줄 겁니다. 여기는 큰 따옴표 써도 되고요. 작은 따옴표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버 됐을 때 함수, 펑션 무엇이 이루어져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펑션이라고 작업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처리해 놓으시게 되면 이게 한 문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를 그대로 스크립트로 그냥 말로 표현하시게 되면 그게 jQuer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i에 마우스 오버했을 때, 여기 마우스 오버했을 때 요 밑에 있는 자식을 감춰놨잖아요.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 해줄 거냐면은 이럴 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이럴 때는 여기다가 this라는 걸 씁니다.
이렇게 디스는 누구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죠. 내비 UL의 li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을 거예요. 뭘 찾을 거냐면 밑에 있는 자식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식을 찾아야 됩니다. 자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찾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이름을 넣어줄 겁니다. UL에다가 뭐라고 넣어줄 거냐면 클래스라는 이름을 넣어줘서 여기는 서브 메뉴라고 처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서브 메뉴로 처리해 줄 겁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할게요. 여기도 그대로 복사하고 여기도 그대로 복사해주고 이름 클래스는 여러 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UL과 위에 있는 UL과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서브메뉴로 써줬어요. 그러면은 li에 오버했을 때 얘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얘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누구예요? 서브메뉴입니다. 그래서 서브메뉴를 설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해줄 거냐면 찾을 겁니다. 그래서 jQuery에 find라는 메서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find를 이용해 가지고 누굴 찾을 거냐면 서브 메뉴를 찾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걔를 어떻게 해줄 거예요?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는데 천천히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다운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게 jQuery에 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jQuery 기능으로.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처리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확인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메뉴가 보이죠. 나갔을 때는 아무것도 처리 안 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메뉴가 보입니다. 어때요? 별거 없죠. 그죠? 조금 어색하긴 할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이런 게 나오니까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작업해 주시게 되면은 이게 jQuery입니다. 반대로 달러 표시해 줘가지고 또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비에 UL에 li에 다시 어떻게 해줄 거예요? 마우스 오버가 있으니까는 마우스 아웃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작동시켜라 라고 해서 펑션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쪽에 똑같이 여기다가 this라는 걸 써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this를 써요. 거기에서 find 찾아가지고 뭘 찾을 거예요? 서브 메뉴를 찾을 겁니다. 찾아가지고 다시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의 다운의 반대는 슬라이드 업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jQuery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보시게 되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현상이 생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마우스 오버 시켰을 때 이 명령이 Q라는 곳에 계속 저장이 됩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저장이 되는 거예요. 속도가 느리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여기다가 스톱이라고 메서드 하나 추가시켜줘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반복 재생이 됐을 때 그냥 기존에 쌓여있던 명령들이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한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되는데 저는 잠깐 서브메뉴가 살짝 위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저기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39 정도 이 정도 처리해 주신 다음에 확인해 보시면 네, 이 정도 되겠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을 완벽히 익히신 분들은 요거를 조금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뭐 요거 하나만 딱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다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시험장 가서 좀 더 덜 당황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될 건 이 문법 같은 거 있죠. 문법 같은 점을 요거 빼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빼버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빼버려도 지금은 되긴 하죠. 왜냐면 랩이라는 게 똑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 랩이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되긴 하는데 만약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요거를 이제 못 찾게 되면은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jQuery라는 거고 자바스크립트 원래 자바스크립트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jQuery가 좀 더 쉬워요. 어쨌든 난 jQuery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냥 끝내시면 되고 다음에서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를 한번 작업해 볼게요. 자바스크립트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요거 자체가 없어도 돼요. 이 파일 자체도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스크립트라고 처리를 해줘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문서가 준비가 됐으면 jQuery를 실행하라 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윈도우가 로드 됐으면 실행을 시켜라 라고 해서 펑션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nevi ul li 선택했을 때 선택자가 지금 몇 개 있냐면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죠. 네 개를 선택하고 싶으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지만 자바스크립트는 한 개가 있을 때, 네 개가 있을 때 쓰는 법이 틀려요. 다 그걸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변수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let 변수라는 거는 데이터를 저장해 줄 수 있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름도 내가 만들 거예요. nevi list라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도큐멘트 문서에서 선택할 거예요. 쿼리 셀렉터 올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자 이게 선택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선택할 건데 여러 개가 있어서 올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선택할 거에서 여러 개 붙일 거고 여기 똑같이 nevi에 ul에 그 다음에 li를 선택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4개가 있으니까는 4개를 선택한 거예요. 셀렉트 한 겁니다. 근데 여러 개 있으니까 5를 붙인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처리해 준 거고 4개가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지만 얘는 4개가 있으니까 메뉴가 4개 있잖아요. 4개 부분을 다 반복적으로 처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걸 반복적으로 처리해 주기 위해서는 반복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뭐라 해줄 거냐면 여기 nevi 리스트한테 반복문을 쓸 때는 for each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시게 되면 똑같은 걸 4번 실행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펑션 처리해 줘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nevi 아이템이라고 처리해 줄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 작업해 줄게요. 우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nevi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nevi 아이템한테 뭐라고 처리해 줄 거냐면 여기 nevi 아이템 있죠? 거기한테 마우스 오버 효과 줄 거예요. 그걸 이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dd event listener라고 처리해 줘서 여기다가 마우스 오버 해준 다음에 함수를 한번 더 써줄 거예요. 오버했을 때 또 실행을 시켜줘라 해줘서 이걸 콜백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처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nevi 리스트, nevi li에 각각 4개한테 함수를 실행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마우스 오버하면 또 함수를 실행시켜 줄 거예요. 무슨 함수? 밑에가 보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도 똑같이 this라고 씁니다. this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걔한테 뭐 해줄 거예요? 그걸 찾을 거예요. 쿼리 셀렉터 해줘가지고 뭘 찾을 거예요? 서브 메뉴를 찾을 겁니다. 서브 메뉴라고 해놨죠. 찾아가지고 걔한테 어떻게 해줄 거예요? 스타일을 줘서 하이트 값을 이쪽에다가 155 픽셀을 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렵습니다. 우선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쪽에 가가지고 155핏을 줬고 디스에다가 컬셀렉터 해줘가지고 서브미니한테 잘 찾아가지고 155픽셀을 줬습니다. 이렇게 155픽셀을 준 이유가 뭐냐면 얘는 자바스크립트는 얘처럼 애니메이션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기능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하이트 값을 0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해줘야 되냐면은 CSS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서브 메뉴가 얘잖아요. 요거 디스플레이 논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잠시 제거해 줄게요. 이렇게 저거 제거됐으면 나오죠. 이렇게 이쪽에다가는 써줄게요. 여기다가는 자바스크립트 CSS 용이라고 써줄게요. 이렇게 써줄 거고요. 여기는 nevi의 ul에 그 다음에 li의 ul 여기다가는 디스플레이 블럭을 먼저 박스화 시켜주고요. 하이트 값 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이트 0이라고 해볼게요. 하이트 0이라고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플러 히든이라는 거 먼저 볼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정한 영역에는 안 보이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안 보였죠?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하이트 값을 100px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px. 그러면은 100px 나머지는 안 보이죠? 그게 오플러 히든이 해주는 역할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0으로 했다가 스크립트로 155로 처리해 준 거예요. 155, 155로. 이렇게. 그걸 스크립트로 처리해 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0이라고 해놓을 거예요. 이렇게. 0은 px 생략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0으로 했다가, 그죠? 0으로 했다가 얘를 155로 했다가 이렇게 컨트롤을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해 줄 겁니다. 우선 0으로 해놨어요. 그럼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쪽 밑에다가 서브 메뉴 찾았잖아요. 서브 메뉴 어떻게 해준 거예요? 하이트 값을 155로 해준 거예요. 그러면은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애니메이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으로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서서히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CSS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트랜지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모든 영역, 움직이는 영역한테는 600ms, 0.6초 동안은 애니메이션이 일어나게 처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jQuery 같은 경우는요, 자바스크립트 처음 쓰면 어렵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반복문도 알아야 되고, 디스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벤트 리스트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는데, 얘는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냥 CSS 쓰듯이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쪽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쓰기 어려우니까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낸 게 jQuer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jQuery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많이 쓰다 보니까 jQuery가 생활화된 거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요거 쓸 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또 복사하셔가지고 아웃 했을 때도 처리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아웃 해가지고 이쪽에는 똑같이 0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바스크립트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자바스크립트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훨씬 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jQuery 이거 추천하는 거고요. 좀 더 나는 jQuery보다는 좀 더 자바스크립트 어차피 공부해야 된다. 좀 코딩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추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 반복문, 변수, 선택자, 이벤트, 그 다음에 여기다 CSS 속성 주는 거, 그 다음에 콜백 함수, 이런 중요한 개념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게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를 연습하시면 될 거고, 앞으로도 메뉴이 여러 개 있는데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조금씩 잘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필수적으로 좀 외워야 되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